네, 안녕하십니까. 수산일반입니다. 수산일반 25입니다. 최근에는 고정이 이제 다 넘어갔죠.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나 해가지고, 2021년 1월불로 나가는데,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오타 잡고, 그리고 2020년 수산일반 직을 문제도 좀 파악해가지고 좀 엮고, 그렇게 해서 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단으로 또 한 요번 일주일 동안 목차부터 해가지고 한 번 더 볼 겁니다. 혹시나 또 이제 앞으로 학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편제가 조금 좀 미비점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험서를 안 만들어 있으니까. 학원에서 만드는 수험서는 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느냐 보고, 일단 수산일반 목차는 수산업 들어가기 했는데 수산업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장은 수산업 매너 허가 신고 등록이 좀 바뀌었어 가지고 좀 많이 바꾸려고 했고요. 3장은 수산 핵심과 2030년 비전 유통론 유통마진, 이거는 수산 경영하고도 좀 중복이 됩니다. 초기에는 중복이 되니까 봐두시고요. 4장은 세계 5도양과 우리나라 서해남해 통해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분 같은 거, 대륙 사면 해저 지행 구조. 올해는 이쪽에는 집중을 안 놓았지만 내년에는 2021년은 놓을 겁니다. 5장의 수산 자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올해 시험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생물에서도 최장조사법, 행태측정법, 연령행지법, 최장빈도법, 성장조사법, 자원량 조정법, 어군 탐색 방법, 자원량의 가입과 사망, 러셀 방정식 같은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됐고, 6장의 어장 형성, 어장 관리, 어군 탐색, 어구 및 어법이 나왔고요. 특이한 게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구와 거물코 같은 것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구 종류 및 어기기 오실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요 어병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어선 선박 배 톤수, 이런 것도, 배 통수도 지금 2020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노트, 이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통조림 기기도 나오고요. 양식업에서 양식 방법, 수확, 절식 여기서도 언급이 되고, 사로개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송과 운송,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고요. 양식 중 주요 질병 관리, 여기가 놓으면은 틀립니다.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봐도 지금 여기는 안 보이던데 어렵기 때문에 복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수산일반과 경영은 문제를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으로서 후배들 기억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 방금 봤나? 조유양식입니다. 조유양식은 어류의 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릉생이 굴 수화식, 양식 방법 나오고, 그 다음에 녹조루, 갈조루, 홍조루 순서, 여기 있고요. 녹조루, 갈조루, 홍조루입니다. 그 다음에 해조루, 김미역, 다시마 다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양오염도 하나, 갯노염 하나 언급이 되었고요. 백화현상. 수산업이 이제 개정돼가지고 거기서 두세 문제 나오고요. 수산업의 분류, 그 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 토탈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수학전후품질관리는 통조림이라든지 훈련법 이런 데서 언급이 다 됐습니다. 이게 14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15장의 수산일반 수산지 국어 기출에서 2020년 기출 문제를
중간에도 한두 개 였겠지 몇 개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5일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일반 모의고사를 22회고 나머지는 제가 있는데 다시 22회 말고는 모의고사 기출 풀 때 하겠습니다. 내년에 6월 5일이니까 맞출 때 하겠습니다. 자, 구 페이지가 수산업의 구분 지부입니다. 네, 지부 방법도 놓았습니다. 그 수산업의 3요소는 경영학적, 자연학적, 경영적, 자연적, 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수산 경영 4요소는 자연적, 인적, 물적, 기술적 요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개념은 수산업이나 바다, 강, 호수와 같은 물에서 살고 있는 많은 생물 중에서 우리의 생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산생물을 잡거나 기르는 산업 또는 수산생물의 처리 강화에 인간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수산업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수산 일반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해가지고 양식업, 수산 가공업, 3차 산업, 어획물, 운반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 구분은 양식업, 수산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산업에는 유통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는 유통업의 내용이 수산물 판매업, 운송업, 보관업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첫 줄에 딱 있죠. 유통업까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선박 제조업이란 이런 건 또 안 들어가죠. 그거하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고, 수산업이나 수산물을 생산, 처리, 가공, 공정, 유통 등을 종합한 응용 산업이고, 수산업의 분류는 학계와 법상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만 수산지 관련 학습자는 수산업법상 등 분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업에는 자연에 있는 수산 동식물을 체포하는 생산활동을 말하고, 양식업은 기르는 겁니다. 양식을 사용되는 어선 어부 등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물의 원료를 사용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로, 유지, 가죽 등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산물 유통업은 수확한 수산물, 가공한 수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유통하는 시스템을 수산물 유통업이라 합니다. 수산업의 특성, 수산식품의 기능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서 또 오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오타를 많이 잡았는데도 수산업의 특성은 수산생물 자원은 육상의 강물과 달리 관리만 잘하면 재생성 자원이고, 어류 등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주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원관리가 어려울 면도 있고, 서식 장소와 지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수산물의 성질상 수분의 다량 함유로 인하여 부패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단점으로 본다. 수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많은 특징성을 갖고 있는데, 생산활동이 바다, 강, 호수 등 수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물에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수교에서 생성되는 자원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특이한 점도 많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수산업의 중요성입니다. 수산업은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산업은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수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은 국민 건강의 주요 영양원 역할을 한다. 동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통적 식생활에서 주식이 쌀이고 부식은 채소류이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질, 무기질, 비타민 등과 함께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므로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한국협회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성인 1인당 1일 단백질 섭취량은
75에서 90g 중에서 3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수시할 것을 요구한다.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고래고기 같은 거 많이 먹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 소고기, 돼지고기에서 먹지 못하는 육류에서 거의 없는 불포화 지방산을 그 수산물로 보충해야 됩니다. 보충해라 차야 됩니다. 그죠?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의 기능은 1차 기능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는 기능을 말하고, 2차 기능은 맛, 색, 향 등 감각과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3차 기능, 이게 이제 기능식품이죠. 노화 억제, 질병 방지 등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하며, 이와 같은 식품을 기능성 식품이라 하고, 최근에 산업적 기술의 발달. 네, 이게 이제 오타가 있네요. 발달과 수산, 농산물의 부패 및 보관 등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식품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능식품은 여기 없나? 예, 그 상품성 평가가 없었나? 나중에 기능식품이 어딘가 있는데, 상품성 평가를 제가 그래서 요거 하시는 분들은 상품성 평가를 계속 강의를 좀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수산 일반에 수하고 품질 관리를 넣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타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품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품성 평가 했나? 오늘? 등재했죠. 그 수산물 변화 과정에 했죠. 그 다음 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령 등 분류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농수산물,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3조 1호 항목에 따라 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소금사는 진흥법 소금 제외한다. 이때 소금 제외하는 거 말고는 다 소금 들어갑니다. 수산업법은 수산업,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이 있습니다. 어업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어획물 운반업은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어획물 운반하려고 합니다. 양육되고 나서 육지에 유통하는 것은 수산물 유통업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어촌발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로,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수산업 제2조 정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릅니다. 어업은 해면업, 내수면업, 해수양식업, 담수양식업, 소금산업, 생산업, 소금 생산업도 업에 들어갑니다. 수산 종자 생산업, 간상업, 양식업 들어갑니다. 어획물 운반업 위에서 했고요. 수산물 가공업은요, 수산 동물 가공업, 수산 식물 가공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수산 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 소금 가공업. 소금 생산업은 어업이고, 소금 가공업은 수산물 가공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업은요, 수산물 판매업, 운송업, 보관업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법상 수산물도 상단 3, 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저 천천히 할 거니까. 그 다음 수산업 관련 세계 흐름입니다. 조선시대에 정약전에 자산어보 등으로 시발하였고, 일제치하에서 일본식으로 병행되었지만 해방 후 한국적인 시각이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대 53년 수산업법 제정하고 54년 한국어보에서 한국산 어류 최초 분류하고, 57년에는 인도양에서 원양어업의 시험 조업을 실시했습니다. 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예, 오타가 있네요. 개발 정책으로 원양어업의 본캐가 되고, 원양어업이 본캐가 되고,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실행 바로 되었다. 1966년 수산청이 발족되어 수산행정의 본궤도를 시작했다. 66년에 그 했네요.
70년대는 양식업과 근해의장의 개발, 원양업의 약진으로 수산업에 도약하는 시기가 70년대입니다. 80년대는 석유 파동 등으로 연안국 업 구제 등으로 수산업 성장에 둔화되는 시기입니다. 자, 90년대는요. 90년대는 신행정 질서 개편으로 연안국 업국 간의 각종 협정이 바로 등으로 업 구제하는 시기고 96년에 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통합되었다가 99년 한일업협정이 개정되었고 통합되었고 99년은 한일업협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수산업 전반의 세계 질서 흐름으로 새롭게 재편되어 가고 2001년에 한중업협정이 발효되었고 조직은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2014년 해양수산부가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에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수산업이 저도 지금 이쪽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전문가로서 수산업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산업의 수입과 수출 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변에 연근에 수산업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또 만들어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식량 수급과 공급에서는 국민 소득 수준, 국내의 농수산물 생산량 등에 따라 양가질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국내외 생활 환경의 변화와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식량 소비 구조를 보면 71년부터 곡류 소비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반대로 축수산물 소비는 증가함으로써 선진국행 식생활 양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1997년 7월 WTO 무역 기조에 따른 외국의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등 국제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최대 수출국은 일본,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자, 세계 수산업 의장은 북동 대서양 의장, 북해 의장, 북서 대서양 의장, 뉴플랜드 의장, 뉴펀들랜드 의장, 북서 태평양 의장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좀 많이 좀 봐야 되지만 이런 데가 제가 약하죠. 제가 배를 안 타고 다녔으니까. 근데 우리 저 학교 동문은 항해사도 해보고 배를 탔기 때문에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이런 거는 저보다 더 알더라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오늘은 11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수산업의 흐름, 수산업의 분류 뭐 이런 식으로 분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암기를 많이 해야겠지만 계속 흐름을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럼 문제 풀고 잊어버리고. 물론 이제 국어 영어 국사가 제가 지금 수산직 공무원 서터대 하면서 국어 영어 국사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영어에 대해서. 앞에도 영어 강의했는데 결국은 뭐라 해야 됩니까? 요번 달하고 다음 달 안에 영어 안 잡아라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 영어 반드시 잡으십시오. 영어 반드시 잡고. 자, 그러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야지. 영어가 안 잡히면은 국어 국사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한 달만 씩딱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쓰면은 점수가 합격선에 올라갑니다. 근데 영어는 가면 갈수록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수산직 서터대 할 때도 영어에 치중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저도 이제 맨투맨을 아까 보여드렸죠. 맨투맨을 이제 1독을 하고 나니까 제가 풀면은 거의 마음먹고 풀면 70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만 넘고 내가 영어를 하기 싫다. 그러면 국어 한 번 더 보고 국사 더 해가지고 거기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영어가 70, 75 알로 내려온다.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합격선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 좀 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산일반 25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수산일반을 빨리 한번 돌리고 올 겁니다. 저도 이제 감을 또 익히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산일반 25회를 마치겠습니다.